네, 안녕하세요.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뭐랄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이거 진짜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그 마두카 코말의 미디엄 아티클이랑 또 관련 기술 질문 목록 보니까 이 주제 정말 관심 많으시구나 싶더라고요. 하하, 네, 그렇죠. 이게 좀 흥미로운 주제라서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바이브 코딩 현상이랑 관련 도구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서요. 현재 개발 환경에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안드레이 카파 씨가 처음 언급하면서 확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. 카파 씨가요. 네, 이게 그냥 뭐 느낌대로 코딩한다 이런 유행어라기보다는 AI를 써서 개발의 초점을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까 이걸로 좀 옮겨보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엇을? 그렇죠.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그냥 새로 앱을 만드는 거, 소위 데이 제로 상황 있잖아요. 네네, 데이제로. 그거랑 이미 있는 복잡한 코드를 다루는 데이 원 플러스 상황. 이 사이에는 확실히 좀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죠. 그 데이제로랑 데이 원 플러스 그 차이가 완전 핵심인 것 같네요, 그럼. 네, 맞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요, 진짜 많은 최신 도구들이 데이제로, 그러니까 새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와, 진짜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는데, 그렇죠. 빠르죠. 근데 왜 기존 코드를 다루는 그 데이 원 플러스 작업에서는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이게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제일 큰 허들은 역시 그 맥락, 컨텍스트 문제인 것 같아요. 맥락. 네.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코드베이스라는 게 뭐 파일도 수없이 많고 의존성도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AI가 이 전체 그림을 혼자서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.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래서 뭐 컬서나 컨티뉴 같은 도구들도 결국엔 사용자가 이 파일, 이 폴더 관련 있어 하고 직접 좀 지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. 결국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. 네, 이게 현재 AI 코딩 도구들이 그 데이 원 플러스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는 뭐랄까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맥락 이해의 한계가 명확하다, 이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그럼 도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. 그 풀스택 UI 중심 도구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템포랩스나 뭐 볼트.new, 러브볼.dev 이런 것들이요. 이건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나요? 자료에서는 이 도구들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이 도구들은 주로 진짜 데이 제로 경험에 딱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. 역시 데이제로. 네, 템포랩스 같은 경우는 코드뿐만 아니라 뭐 PRD나 사용자 흐름도 같은 문서까지 만들어주고 오, 문서까지요? 네, 그리고 볼트단 U는 피그마 디자인을 코드로 바로 바꿔주는 데 강점이 있고요. 러버블.dev는 UI 일부 딱 선택해서 이거 이렇게 바꿔줘? 하고 AI한테 요청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. 오, 신기하네요. 그리고 대부분 소파베이스랑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백엔드 기능을 되게 빨리 붙일 수 있다? 이런 편리함도 언급이 되고요. 슈퍼베이스 통합. 네.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이 도구들도 기존 기터브 저장소로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하는 기능은 아직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게 또 단점이군요. 그리고 슈퍼베이스 같은 특정 기술 스택에 대한 의존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?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. 하긴 너무 한쪽에 묶이는 건 좀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코드 에디터 쪽은 어떤가요? 그 VS 코드 자체를 바꾸는 포크 형태, 뭐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거랑 기존 에디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 형태, 앰프나 어그멘트, 소스 그래프 이런 걸로 나뉘던데요. 네, 그렇죠. 이 둘 사이의 뭐 실질적인 차이나 장단점 이런 건 뭐라고 분석이 되고 있나요? 포크 형태인 커서는 초기에 진짜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엄청 핫했죠. 근데 이게 기능이 점점 많아지면서 약간 좀 복잡해졌다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. 비슷한 윈드서프는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도 보이더라고요. 윈드서프가 좀 더 낫다는 평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는 특히 그 소스 그래프가 좀 눈에 띄는데요. 소스 그래프요? 네. 얘는 여러 저장소를 막 넘나들면서 코드를 분석하고 뭐 대규모 변경 작업 같은 걸 도와주는 크로스 리파지토리 어웨어니스 기능. 이게 있어서 복잡한 데이 원 플러스 작업에 강점이 있다.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. 와, 여러 저장소를 넘나든다는 건 진짜 강력한데요. 데이 원 플러스에 딱이겠네요. 그렇죠. 상당히 유용하죠.
반면에 어그멘트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을 쓰면 그 코드가 모델 학습에 사용될 수도 있다. 이런 점은 좀 사용 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됐고요. 앰프는 토큰당 과금이랑 품질 우선 접근 방식, 이게 좀 특징으로 꼽혔습니다. 어그멘트는 학습 데이터로 쓸 수도 있다니 그건 좀 주의해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데빈이나 에이더, 그리고 최근에 나온 클로드 코드 같은 독립형 도구들도 언급이 됐었는데요. 얘네들은 앞서 얘기한 도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르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나요? 특히 그 클로드 코드는 비용 문제가 엄청 크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대위는 진짜 거의 자율적인 에이전트처럼 작동하려고 하고 슬랙 통해서만 소통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고요. 슬랙으로요. 네, 에이더는 터미널 환경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개발을 진행하고요. 클로드 코드는 코드베이스 전체를 먼저 한번 쫙 학습을 해요.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강력하긴 한데, 학습을 먼저 한다고요? 네, 근데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런 방식은 특정 작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을 소모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정말 클 수 있습니다. 토큰 소모량이. 네, 클라인 같은 다른 도구들도 비슷한 비용 문제를 안고 있고요. 그러니까 성능만큼이나 이 운영 비용이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성능은 좋은데 주머니 사정이. 네, 딱 그런 상황이죠. 그럼 이걸 좀 종합해보면 현재 AI 코딩 도구들이 확실히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아직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.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 전반에서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결론,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현재로서는 진짜 단 하나의 도구로 모든 개발 문제를 다 해결하긴 어렵다.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아요. 역시 그렇죠. 데이 제로의 그 빠른 프로토타이핑에는 정말 유용한데 실제 운용 중인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데이 원 플러스 작업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거죠. 네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스 그래프처럼 데이 원 플러스에 특화된 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V0 같은 도구로 UI 초안 먼저 싹 잡고 다른 도구로 기능을 구현하는 식으로 여러 도구를 좀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.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도구들을 조합해서 쓰는 전략이군요. 네,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 같다는 거죠. 오늘 저희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 트렌드하고 또 그 이면의 기술적인 현실,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의 현주소를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확실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네, 그건 분명하죠. 기존 코드의 그 복잡성을 다루는 데는 여전히 좀 도전 과제가 많다. 이 점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어떤 질문인가요? 약으로 계속 진화할까요? 아니면 어쩌면 이 도구들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버리게 될까요? 당신의 통찰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